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칫솔질할 때마다 피가 나는데 치과 가기는 무섭고 돈은 또 얼마나 들지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가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특히 잇몸에서 냄새까지 난다면 정말 스트레스죠.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입 가리고 마스크 벗기도 부담스럽고 저도 정말 그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치과의사 김민수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게 있어요. 바로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였는데 너무 늦게 와서 이미 임플란트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된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오신 박영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50대 주부분이신데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심각한 상태였어요. 잇몸에서 피도 나고 입냄새도 심하고 심지어 이가 흔들리기까지 했거든요. 원장님 이제 이 다 뽑고 임플란트 해야 하나요? 하면서 정말 절망적인 표정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알려드릴 그 방법을 박영희님께 알려드렸는데 놀랍게도 단 3주 만에 잇몸에서 피가 멈췄어요. 2달 후에는 입냄새도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은 이가 흔들리는 것도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박영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이런 방법이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했을 텐데. 라면서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박영희님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첫째, 치과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간단하게 잇몸 염증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둘째, 단돈 2,000원으로 수십만 원짜리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비법을 알게 됩니다. 셋째, 치과 의사들이 왜 이 방법을 잘 알려주지 않는지 그 숨겨진 이유까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더 이상 임플란트 걱정 없이 내 치아를 평생 건강하게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치과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 약이 무엇인지, 왜 싫어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치과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헥사메딘이에요. 왜 싫어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너무 효과가 좋거든요. 게다가 처방전 없이도 약국에서 2,000원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걸 알게 되면 치과에 덜 오게 되겠죠? 실제로 제가 치과의사 모임에서 헥사메딘 이야기를 꺼내면 다들 싫은 표정을 지어요. 김 원장 그런 걸 왜 알려줘? 이런 반응들이죠. 헥사메딘은 원래 치과에서 발치 후에 처방하는 강력한 소독제예요. 맛은 정말 쓰고 떫어요. 솔직히 맛있다고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 효과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약의 원리는 이래요. 우리 잇몸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치주 세균들을 강력하게 죽여버려요. 그냥 가글하는 리스테린 같은 것들과는 차원이 달라요. 특히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이가 흔들리거나 입냄새가 심한 분들에게는 정말 기적 같은 약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사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냥 가글만 하시는데 그건 효과가 반밖에 안 나와요. 진짜 효과적인 방법은 이거예요. 첫 번째, 치간 칫솔을 헥사메딘에 적셔서 치아 사이사이를 닦아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일반 칫솔도 헥사메딘에 적셔서 잇몸 라인을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닦아주세요. 세 번째, 마지막에 헥사메딘으로 30초간 가글하고 뱉어내세요. 물로 헹굴 필요 없어요. 박영희 님도 처음엔 가글만 하셨는데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린 후부터 효과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헥사메딘은 강한 약이라서 매일 쓰시면 안 돼요.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염증이 심할 때만 일주일 정도 써보세요. 그리고 임신 중이거나 특정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약사님과 꼭 상의하고 사용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건 응급처치예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올바른 양치 습관과 정기적인 치과 검진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겠어요. 사실 헥사메딘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치주 질환을 방치하는 거예요.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치주 세균은 입안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이 세균들이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돌아다녀요. 최근에 오신 이정수님이라는 60대 남성분이 계세요. 심장 수술을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의사가 갑자기 수술을 연기한다고 하더래요. 왜냐하면 치주 질환이 너무 심해서 수술 실패 위험이 크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치주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정상인에 비해서 뇌졸중 위험이 3배, 심장 질환 위험이 3배, 당뇨 위험이 2배나 높아져요. 여성분들은 조산 위험이 2배 높아지고 남성분들은 성기능 장애까지 생길 수 있어요. 정말 무서우시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세균들이 전염된다는 거예요. 키스할 때, 같은 수저 쓸 때, 심지어 할머니가 음식을 씹어서 아기에게 주는 것까지 다 위험해요. 저희 아들이 대학생인데 제가 그랬어요. 너 혹시 여자친구 생기면 키스하기 전에 치주 검사부터 받아봐라.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러면 연애 못해요 라고 하더라고요. 하하,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헬리코박터균 때문에 위암 걱정하시면서 치주 세균은 왜 걱정 안 하세요?
치주 세균이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헥사메딘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2,000원으로 이런 위험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면 안 쓸 이유가 있나요? 물론 치과 의사들은 싫어하겠지만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해요. 치아 한 개의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국제 논문에서 발표된 자료를 보면 치아 하나의 경제적 가치가 무려 5천만 원이래요. 28개니까 총 14억 원이에요. 여러분 집값과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24억짜리 재산을 너무 쉽게 포기해요. 아,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까 임플란트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큰 착각이에요. 임플란트 해보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다들 후회한다고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치아만 못하거든요. 김철수님이라는 70대 환자분이 계세요. 몇 년 전에 임플란트 10개를 하셨는데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원장님, 내가 왜 그때 네일을 뽑았을까요? 임플란트 하고 나서 사과 먹는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실제로 임플란트는 씹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아삭아삭한 식감을 못 느끼죠. 그리고 뜨거운 것, 차가운 것도 잘 못 느껴요. 감각이 없으니까요. 더 심각한 건 딱딱한 걸 씹어도 아픈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플란트가 더 쉽게 부러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임플란트 수명이 평균 10년이라는 거예요. 30대에 임플란트 하시면 평생 동안 4-5번은 다시 해야 해요. 그때마다 수백만 원씩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2,000원짜리 헥사메딘으로 내 치아를 살릴 수 있다면 이건 정말 투자가 아니라 필수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원장님, 그럼 헥사메딘만 쓰면 치과에 안 가도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헥사메딘은 응급처치일 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예방이에요. 물총으로 세차하는 것처럼 먼저 물로 쭉 헹궈주세요. 수압세정기 있으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부드러운 걸로 세제 발라서 닦고 마지막에 바퀴 같은 세세한 부분은 솔로 닦잖아요? 치아도 똑같아요. 먼저 물로 헹구고 칫솔질하고 치간 칫솔과 치실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칫솔질만 하고 끝내세요. 그러면 음식물 찌꺼기가 60% 이상 그대로 남아있어요. 치약 맛이 시원하니까 다 닦인 줄 착각하는 거죠. 저희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 하루에 5번씩 이 닦는다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막상 입안을 보니 치석이 가득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법이 틀렸거든요. 올바른 순서는 이거예요. 수압세정기나 물로 헹구기, 칫솔질, 치간 칫솔, 치실, 마무리 각을 이 5단계만 지키시면 돼요. 특히 치간 칫솔이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없으면 이 사이사이 40%는 못 닦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피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에요. 염증이 있으니까 피가 나는 거거든요. 많은 분들이 피가 나면 그 부위를 피해서 닦아요. 그러면 더 악화되죠. 피가 나는 곳일수록 더 열심히 닦아야 해요. 며칠 지나면 피도 멈추고 잇몸도 건강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20년 동안 치과를 운영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가 있어요. 작년에 오신 최영진님이라는 30대 회사원분이에요. IT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야근이 많아서 편의점 음식으로 대충 식사를 때우시고 피곤해서 양치도 대충 하시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가 흔들리기 시작했대요. 처음엔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한 달 후에는 아예 씹지를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저희한테 오셨는데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30대인데 잇몸 상태가 70대 수준이었거든요. 치주 세균이 잇몸뼈까지 녹여버린 상태였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원장님, 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만약 헥사메딘 같은 방법을 조금이라도 일찍 알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분들이 요즘 정말 많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20에서 30대 젊은 분들 중에 잇몸 질환 환자가 급격히 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첫째,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드세요. 기름지고 짠 음식들이 치주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들어요. 둘째, 스마트폰 때문에 목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침이 제대로 순환이 안 돼요. 침은 우리 입안의 자연 세정제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셋째,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평소에는 괜찮던 세균들도 갑자기 독해져요. 그래서 젊은 분들일수록 헥사메딘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해요. 지금 당장은 증상이 없을 수도 있지만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쉽거든요. 최영진님은 다행히 지금 헥사메딘과 함께 체계적인 치료를 받고 계세요. 6개월 정도 걸릴 것 같지만 임플란트는 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여성분들께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임신을 계획하고 계시거나 임신 중이신 분들 말이에요. 임신 중에는 호르몬 변화 때문에 잇몸이 엄청 예민해져요. 임신성 치은염이라고 하는데 정말 흔한 증상이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임신 중이니까 치과 가면 안 되겠지? 하고 참으세요. 이게 정말 위험한 생각이에요.
임신 중 치주 질환은 조산의 위험을 2배 이상 높여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임신 계획 있으신 분들한테 꼭 치과 검진부터 받으라고 해요. 얼마 전에 오신 김지은님이라는 임신 부분이 계세요. 임신 5개월 차였는데 잇몸에서 피가 나고 부어올라서 음식도 제대로 못 드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헥사메딘은 임신 중에는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소금물 가글과 부드러운 잇몸 마사지 그리고 안전한 구강세정제를 추천해드렸죠. 다행히 출산 후에 건강한 아기 낳으셨고 지금은 헥사메딘도 쓰시면서 완전히 회복되셨어요. 그리고 갱년기 여성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뼈 밀도가 낮아지는데 이게 잇몸뼈에도 영향을 줘요. 그래서 50대 이후 여성분들은 치주질환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당뇨 있으신 분들이에요. 당뇨와 치주질환은 서로 악영향을 미쳐요. 치주질환이 있으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혈당이 높으면 치주질환이 더 악화되는 악순환이 생겨요. 저희 병원에 오시는 당뇨 환자분들 보면 치주 치료를 받고 나서 당화혈색소 수치가 개선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치과 치료가 당뇨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들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구강 관리를 하셔야 해요. 헥사메딘도 좋지만 무엇보다 혈당 관리와 함께 병행하시는 게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흡연하시는 분들, 정말 금연하세요. 담배는 잇몸의 최악의 독이에요.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잇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아픈 줄 모르게 해요. 그래서 흡연자들은 증상을 느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아요. 헥사메딘 효과도 흡연자들한테는 반감돼요.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담배가 그 효과를 다 상쇄시켜 버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시중에 파는 잇몸 약들 정말 효과 있을까요? 인사돌, 이가탄 이런 광고 많이 보셨죠? 할아버지가 이가 아파서 고생하다가 이 약 먹고 갑자기 고기도 잘 드시고 그러는 광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치과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약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약들 때문에 정작 치과에 와야 할 타이밍을 놓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한 달 전에 오신 조미숙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3년 동안 인사돌을 드셨대요. 처음엔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점점 효과가 없어져서 저희한테 오셨는데 이미 뽑아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만약 3년 전에 오셨다면 간단한 잇몸 치료로도 충분했을 텐데 말이에요. 이런 약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은 부작용이 거의 없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효과도 미미할 수밖에 없어요. 진짜 효과가 있는 약이라면 반드시 부작용도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의사 처방이 필요한 거고요. 그런데 헥사메딘은 좀 달라요. 원래는 치과에서 처방하던 전문의 약품이었거든요. 지금은 약국에서도 살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법도 까다롭고 주의사항도 많은 거예요. 임신부는 쓰면 안 되고 알레르기 체질인 분들도 조심해야 하고요. 하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정말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인사돌 3년 드시느라 돈 쓸 바에 헥사메딘 한 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해요. 치과 보험 들어야 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과 사보험은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보험금을 받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제가 20년 동안 치과를 운영하면서 봐온 게 있어요. 치과 보험 들었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실제로 혜택 받으신 분은 10명 중에 2에서 3명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약관이 너무 까다로워요. 치아가 멀쩡할 때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고 나서도 몇 년은 기다려야 하고 기존에 있던 문제는 보상 안 해주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보험 있다고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보험 있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요. 박정희님이라는 50대 여성분이 계세요. 치과 보험을 10년 동안 넣으셨대요. 월 5만원씩 10년이면 600만원이에요. 그런데 막상 임플란트가 필요해서 보험금 신청했더니 50만원밖에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가입 당시에도 이미 치주질환이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은 몰랐지만 치과 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죠.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600만원으로 스케일링을 몇 번이나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정말 후회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으로 스케일링 받으면 1만 5천 원 정도예요. 1년에 한 번씩 20년 받아도 3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치과 사보험은 몇 년 넣어도 수백만 원이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이거예요. 사보험 넣을 돈으로 헥사메딘 사서 관리하시고 6개월마다 치과에 와서 스케일링 받으세요. 그게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이에요. 자, 이제 정말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입냄새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시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면서 자기 입냄새를 처음 알게 된 분들도 많을 거예요. 내 입에서 이런 냄새가
하면서 충격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도 냄새가 올라가니까 익숙해져서 못 느끼는 거거든요. 간단한 셀프 체크 방법이 있어요. 손등에 침을 발라보세요. 그리고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냄새를 맡아보시면 그게 여러분의 진짜 입냄새예요. 입냄새의 90% 이상은 음식물 찌꺼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위가 안 좋아서 그래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위에서 냄새가 올라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 입에는 밸브가 있어서 아래쪽 냄새가 못 올라와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입냄새가 심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첫째, 치아 사이가 벌어지면서 음식물이 더 많이 껴요. 둘째, 고혈압 약 같은 걸 드시면서 침이 적게 나와요. 침이 적게 나오면 셀프 클리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물을 자주 드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무설탕 껌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자일리톨 껌은 충치 세균을 속여서 산을 못 만들게 해요. 세균들이 자일리톨을 먹고 배설물을 만드는 그걸 또 자신이 먹는 무한 반복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정작 치아를 부식시키는 산은 못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역시 헥사메딘이에요. 특히 공복일 때 아침에 일어나서 2시간 정도 아무것도 안 드신 상태에서 이 입냄새가 진짜 입냄새거든요. 그때 헥사메딘으로 관리해보세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세요. 원장님, 치약은 어떤 걸 써야 하나요? 솔직히 대부분의 분들이 치약을 어떻게 고르세요? 그냥 집에 있는 거, 선물 받은 거, 아니면 마트에서 세일하는 거, 이렇게 고르시죠? 그런데 치약도 약이에요. 사람마다 다른 걸 써야 해요. 예를 들어서 이가 시린 분들이 미백 치약을 쓰면 더 시려져요. 왜냐하면 미백 치약에는 연마제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돌가루라고 보시면 돼요. 그걸로 치아 표면을 갈아내는 거예요. 반대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부드러운 치약을 써야 하는데 충치 예방용 치약을 쓰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리고 불소 함량도 중요해요. 치약 뒤쪽에 ppm이라고 적혀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최소 1000ppm 이상은 되어야 충치 예방 효과가 있어요. 특히 어릴 때 충치가 많았던 분들, 자녀분들도 마찬가지로 충치가 잘 생기는 체질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분들은 1450ppm 정도의 고불소 치약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40세 이상 되시면 충치는 잘 안 생겨요. 그때부터는 잇몸 관리가 더 중요하죠. 또 하나 중요한 건 라우릴 황산나트륨이라는 성분이에요. 이게 거품을 많이 내는 계면 활성제인데 이 성분 때문에 칫솔질하고 나서 오렌지 주스 먹으면 떫은 맛이 나는 거예요. 계면활성제가 적게 들어간 치약도 있어요. 그런데 거품이 안 나니까 뭔가 안 닦인 기분이 들어서 대부분 싫어하세요. 결론적으로 치약도 치과의사한테 처방받듯이 상담받고 고르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전에 헥사메딘으로 일단 급한 불부터 끄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려야겠어요. 미백 치약 광고 많이 보셨죠? 연예인들이 나와서 몇 주 만에 치아가 하얘졌어요. 이런 광고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백 치약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치아는 뼈거든요. 경조직이에요. 피부 화장품으로도 큰 변화 없는데 뼈를 하얗게 만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미백 효과를 보려면 치과에서 고농도 약물을 써야 해요. 그런데 그러면 치아가 정말 많이 시려져요. 왜냐하면 강한 산소방울을 만들어서 치아에 붙은 찌꺼기를 제거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치아에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저도 미백 받아본 적이 있는데 며칠 동안 찬물도 못 마실 정도로 시렸어요. 그래서 환자분들께도 정말 필요하신가요? 라고 먼저 여쭤보는 편이에요. 차라리 그 돈으로 스케일링을 꾸준히 받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치석만 제거해도 치아가 훨씬 깨끗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병원 선택하실 때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처음부터 입 빼고 임플란트 하세요 라고 하는 치과는 피하세요. 좋은 치과는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치아와 정말 안 되는 치아를 구분해서 설명해줘요. 그리고 잇몸 치료부터 먼저 해보자고 제안해요. 임플란트는 정말 마지막 수단이에요. 한 번 하면 평생 관리해야 하고 6개월마다 체크도 받아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세요. 강민호님이라는 40대 분이 계세요. 다른 치과에서 이 6개 다 빼고 임플란트 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대요. 그런데 저희 병원에 오셔서 보니까 잇몸 치료만으로도 4개는 살릴 수 있었어요. 지금 그분 2년째 잘 쓰고 계세요. 만약 그때 6개 다 뽑았으면 수천만 원 들었을 텐데 100만 원도 안 들고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 치과에서 상담받아 보시고 헥사메딘 같은 보존적 치료도 먼저 시도해 보세요.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치주질환은 단순히 입안 문제가 아니에요. 뇌졸중, 심장질환, 당뇨까지 연결되는 전신질환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둘째, 헥사메딘이라는 2,000원짜리 약이 있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
잇몸에서 피 나거나 냄새 날 때 한번 써보세요. 단 올바른 방법으로요. 치간 칫솔에 묻혀서 쓰고 가글만 하지 마세요. 셋째, 임플란트가 만능이 아니라는 걸 아셨죠? 내 치아보다 좋은 건 없어요. 14억 원짜리 재산을 함부로 포기하지 마세요. 넷째, 치과 사보험보다는 정기적인 스케일링과 올바른 관리가 훨씬 경제적이에요. 다섯째, 인사돌, 이가탄 같은 약은 임시방편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요. 마지막으로 치약도 아무거나 쓰지 마시고 내 상황에 맞는 걸 선택하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동료 치과 의사들이 보면 저런 걸 왜 다 알려주냐고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환자분들이 건강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헥사메딘 오늘 당장 약국에 가서 사보세요.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써보세요. 일주일 만에 분명히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댓글로 경험담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궁금하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전문가 수준의 구강관리 루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치아로 평생 맛있는 음식 드세요.